오늘은 수분율 85% 사워도우를 만들 거예요. 수분율을 높이면 발효가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라. 르뱅은 20%만 사용했어요.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오토리즈를 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고급 강력 골드 밀가루는 물을 아주 잘 먹어요. 하하. 오토리즈 1시간 후. 반죽이 더욱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졌어요. 먼저 소금을 넣고 이만큼이던 르뱅이 이 정도로 2배가 되고 냉장 후 이만큼 더 자랐어요. 냉장에서 바로 꺼낸 르뱅을 넣어주고 1단으로 1분 2단으로 3분을 돌렸어요. 총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죽 온도는 22도였어요. 반죽을 반죽볼에서 꺼낸 다음 중앙을 잡고 들어서 내리치면서 접어주었어요. 반죽 온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고 수분율이 높아서 푹 퍼질까 걱정이 돼요. 약 10번 정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반죽을 통으로 옮기고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1시간 후 반죽의 가장자리를 들어서 앞으로 접어주며 폴딩을 했어요. 내면을 모두 해주고 반죽이 더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해주었어요. (30분) 후 반죽의 중앙을 들어서 안으로 말아 넣으며 폴딩했어요. 내면을 모두 해주었어요. 또 30분 후 동일하게 코일 폴딩을 해주었어요. 반죽이 조금 더 통통해지고 통에서 잘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30분) 후 반죽 위로 기포들이 보이고 반죽을 들었을 때 통에 남는 것 없이 잘 떨어져요. 중앙을 드러내면을 모두 접어 넣어 주었어요. 마지막 폴딩을 끝내고 2시간 15분 후 반죽은 약 75% 정도 차올랐어요. 평소와 달리 가장자리와 가장 높은 곳의 높이 차가 거의 없었어요. 윗면에 작은 기포와 방울들이 보이고 흔들면 찰랑거려요. 통을 뒤집어 반죽을 꺼낸 다음 두 덩이로 분할을 했어요. 끈적하지 않은데 끈적한 그런 느낌이에요. 조심스럽게 둥글리기를 했어요. 외국분들이 젠틀하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젠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하. 젠틀하려고 하면 자꾸 손에 붙어서 아주 빠르고 탄력이 느껴질 만큼 둥글린 건 비밀. 15분 후 성형을 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반죽 양쪽을 접어주고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들어서 접으면서 반느통에 넣었어요. 탄력 있게 성형하기도 하지만 대충 이렇게 넣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하하. 가장자리를 꼬집어서 붙이면서 탄력 있게 당겨주었어요. 성형 후 실온에서 발효했어요. 수분율이 높은 반죽은 살짝 눌러봐도 물렁물렁해서 공기층인지 반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하. 성형 30분 후 반죽을 냉장했어요. 다음날 꺼낸 반죽은 윗면 가장자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 망한 걸까요? 반죽 위에 쿠프칼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새로운 칼날로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분율이 높은 반죽이라 자꾸 반죽이 밀려요. 1시간 전부터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얼음 큐브를 넣어서 스팀을 주었어요. 아, 다행히 생각보다 납작하게 나오지 않았네요. 다음은 3분 스코링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어요. 과발효나 수분율 높을 때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일단 쿠프나를 갈았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았어요. 역시 반죽이 밀리며 잘 안 그려져요. 무늬를 다 넣은 다음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고 3분 후 꺼내왔어요.
쿠프를 넣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중앙에 일자 쿠프를 넣고 다시 오븐에 넣었어요. 스팀은 동일하게 얼음 큐브를 사용했어요. 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게 볼륨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보다 내상은 조밀했어요. 발효가 아슬아슬했던 것일까요? 확실히 내부 크럼이 평소보다 촉촉했어요. 수분율을 올리는 작업은 늘 긴장되고 재미있어요. 어떻게 망하게 될까 걱정했었는데 일단 안 망해서 다행이에요. 헤헤.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 끝.